결혼 5년 차. 나는 이 집에 2억 3천만 원을 쏟아부었다. 남편의 직함은 대기업 과장이었지만 실상은 그가 몰래 받은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내가 대신 갚아주었다. 이 마포구 아파트의 전세금 겸 계약금은 우리 아버지가 경기도 고향집을 팔아서 보태주신 거였다. 혼수가전, 세탁기, 양문형 냉장고, 텔레비전, 에어컨. 우리 엄마가 용산 전자상가를 4번이나 오가며 한 대 한 대 고른 것들이다. 그런데 참 우습게도 시어머니는 다 한 가족 아니냐라고 하셨고 시누이는 새언니가 설마 이렇게 쪼잔하게 굴진 않겠죠 라고 했으며 남편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당신 물건도 다 우리 집 거지라고 했다. 좋다. 내 물건이 다 당신들 집 거라면 나는 내 물건을 전부 가져가겠다. 이 집까지 포함해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아내 서윤진이 토요일 오전 11시에 아파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를 때 손끝에서는 아직 병원 소독약 냄새가 났다. 야간 당직을 마친 뒤의 몸은 늘 무거웠다. 마포구의 바람이 엘리베이터 홀을 타고 불어와 그녀의 하얀 운동화 가장자리를 스쳤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신발을 갈아 신으며 일단 샤워를 하고 오후 4시까지 잔 다음 저녁에 일어나 냉장고에 있는 국을 데워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삐리릭 하는 짧은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현관의 센서 등이 켜졌고 몸을 숙여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던 그녀가 갑자기 동작을 멈췄다. 거실이 너무 휑했다. 정리를 안 해서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었다. 원래 당연히 소리가 나야 하고 까만 화면이 있어야 하며 벽 한 면을 온전히 차지하고 있어야 할 무언가가 통째로 파헤쳐져 나간 듯한 공허함이었다. TV 장식장 위로 밝은색 벽지가 커다랗게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곳에는 원래 75인치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다. 장식장 위도 텅 비어 있었다. 원래 오른쪽에 놓여있던 사운드바가 사라지고 둥그렇게 희미한 먼지 자국만 남아 있었다. 전원 코드는 엉망으로 뽑힌 채 벽 쪽으로 늘어져 있어 마치 제대로 잘라내지 못한 실밥 같았다. 서윤진은 현관과 거실 사이에 선체로 굳어버렸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끈이 어깨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다. 그녀의 첫 반응은 분노가 아니었다. 텔레비전이 고장나서 남편이 수리를 맡겼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남편 최정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연결이 되었다. 남편 최정호의 목소리는 잔뜩 낮게 깔려 있었고 배경으로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다른 남자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왜 그래? 나 회사야. 서윤진은 텅 빈 벽을 바라보며 약간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텔레비전은?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 마치 그 사소한 일을 이제야 떠올린 것 같았다. 엄마가 가져가셨어. 뭐라고? 은미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하잖아. 신혼집에 아직 가전이 덜 들어와서 남편의 말투에는 이미 짜증이 묻어 있었다. 엄마가 당신 거 먼저 빌려 쓰자고 하시더라고. 당신 당직이라 집에 없으니까 깨울까 봐 말 안 하셨대. 서윤진은 스마트폰을 꽉 쥔 채 천천히 TV 장식장 앞으로 걸어갔다. 고개를 숙여보니 장식장 표면에는 무언가를 질질 끈 듯한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손끝으로 쓸어보니 미세한 나무 부스러기가 까슬하게 만져졌다. 그녀가 물었다. 빌려.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푹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진, 또 시작하지 마. 애 텔레비전 한 대 가지고 뭘 그래? 은미 결혼하고 자리 잡으면 다시 돌려준대. 일단 자, 나 바빠. 사운드바도 가져갔어? 내가 어떻게 알아? 이 남편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엄마한테 물어봐. 전화가 툭 끊겼다. 서윤진은 화면이 까맣게 꺼질 때까지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나서야 소파 쿠션 2개가 없어진 것을 깨달았다. 그 쿠션은 그녀의 친정엄마가 집에 머무를 때 허리가 허전하다며 일부러 사다 놓은 것이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화면에 반사광도 없었고 창밖의 건물들은 마치 유리창에 들러붙은 잿빛 종이 조각 같았다.
서윤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몸을 돌려 작은 방으로 향했다. 그 방은 평소 창고처럼 쓰던 곳이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온 물건들 중 아까워서 쓰지 못한 것들이나 시어머니 오말순이 촌스럽다며 타박해서 치워둔 것들을 모아둔 방이었다. 방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없어진 게 텔레비전뿐만이 아님을 직감했다. 붙박이장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바닥에는 누군가 뒤적거린 듯한 종이 쇼핑백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냄비 세트를 보관하던 구석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냄비 세트는 친정엄마가 경기도 고향집에서 직접 들고 온 것이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엄마는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 냄비를 사왔다. 집에 돌아온 엄마의 손목에는 무거운 것을 들고 오느라 붉은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엄마는 오히려 활짝 웃으며 말했다. 신혼집에는 번듯한 좋은 냄비 세트 하나쯤은 있어야지. 여자가 밥하려고 시집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밥은 사람답게 차려 먹고 살아야 한단다. 시어머니는 그 냄비 세트를 처음 보았을 때 뚜껑만 한번 열어보고는 코웃음을 쳤었다. 시골 사람 안목이 다 그렇지 뭐 무거워 빠져서 누가 이런 걸 쓴다고. 그날 이후로 그 냄비 세트는 단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포장 상자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서윤지는 옷장 앞으로 걸어가 맨 아래 칸을 열었다. 그곳에는 원래 명주 소미불 한 채가 들어있었다. 하얀색 부직포 가방의 라벨 위에는 친정엄마가 검은색 펜으로 윤진의 이름을 꾹꾹 눌러 써두었었다. 엄마가 퇴직하기 직전 마지막 달 월급으로 산 이불이었다. 윤진은 엄마가 그 이불을 자동차 뒷좌석에 쑤셔 넣으며 툭툭 두드리던 모습을 또렷이 기억했다. 시댁에서 겨울에 보일러 틀기 아까워하면 이 이불 덮어. 춥게 자지 말고. 그 부직포 가방마저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 한참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나무 바닥에는 길게 긁힌 자국이 나 있었다. 옷장 앞에서 시작된 그 자국은 방문 앞까지 이어졌고 다시 복도를 지나 현관까지 끌려가 있었다. 마치 어떤 무거운 짐을 강제로 질질 끌고 간 것처럼 아주 노골적이고 흉한 흔적이었다. 서윤지는 손을 뻗어 그 자국을 만져보았다. 손끝이 그 패인 자국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고 그녀 역시 그 흔적을 따라 천천히 몸을 일으켜 한 걸음 한 걸음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현관 매트는 비뚤어져 있었고 엘리베이터 쪽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기만 했다. 그녀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자동차 키를 집어들었다. 시흥시에 위치한 신혼 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새 건물이어서 오후의 햇살이 외벽에 화사하게 부딪히고 있었다. 아파트 아래 화단에는 입주를 축하하는 현수막들이 몇 개 꽂혀 있었다. 서윤지는 주차를 마친 뒤 운전석에 앉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시누이 최은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울리다 자동 응답으로 넘어갔다. 서윤지는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이곳에 마지막으로 왔던 건 한 달 전, 시어머니가 커튼 치수를 재는 것을 도와달라며 그녀를 불렀을 때였다. 그때 시누이는 주방 문가에 서서 콧소리를 냈다. 새언니가 안목이 좋으니까 신혼집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좀 봐줘요.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다. 어차피 너희는 애도 없어서 주말에 할 일도 없잖니. 그날 그녀는 이 집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눈으로 기억해 두었다. 지금 현관문은 이중 잠금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가 번호를 누르자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현관에는 결혼식 답례품 상자와 리본들이 쌓여 있었다.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새 구두 상자들도 벽 한쪽에 수북했다. 거실 안쪽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서윤진이 고개를 들자 시누이의 거실 벽에 번듯하게 걸려있는 자신의 텔레비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화면 속 연예인들이 배를 잡고 웃고 있었고 그 선명하고 묵직한 소리는 바로 자신의 사운드바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시어머니 오말수는 바닥 매트에 편하게 앉아 윤진네 집에서 가져온 바로 그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손 닿는 곳에 귤바구니를 두고 귤을 까먹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도 고개만 힐쩍 돌릴 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왔니?
마치 남의 물건을 훔쳐다 걸린 사람의 말투가 아니라 며느리가 저녁이나 먹으러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한 태연한 목소리였다. 서윤진은 현관에 선 채 신발을 벗지 않았다. 주방 쪽으로 은회색 냉장고 문 한쪽이 삐죽이 보였다. 그쪽으로 걸어가 보니 그 양문형 냉장고는 이미 신우인의 주방 규격에 맞춰 쏙 들어가 있었다. 냉장고 문에는 윤진이 남편과 결혼한 첫 해에 한강 둔치에서 찍었던 스티커 사진이 아직 그대로 붙어 있었다. 모서리가 닳아 떨어질 듯 말 듯 했지만 누구 하나 신경 써서 떼어내지도 않은 채였다. 순간 그녀의 위장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 서윤진이 몸을 돌렸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시어머니는 까먹던 귤껍질을 휴지 위에 툭 던져놓고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정호가 말 안 하든? 은민애가 아직 살림살이가 덜 들어와서 먼저 좀 빌려다 쓰기로 했다. 물건을 옮기시기 전에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하셨어야죠.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다. 마치 아주 황당한 농담이라도 들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너 밤에 당직 서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하니? 그리고 다 한 가족인데 말하고 안 하고가 무슨 대수라고 이래? 어디 내다 판 것도 아니고. 그때 안방 문이 열렸다. 신우이 최은미가 앞머리에 헤어롤을 만 채 걸어 나왔다. 그녀는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서윤진은 단번에 알아봤다. 작년 겨울 자신이 더디다 뒀는지 모르겠다며 찾았던 바로 그 코트였다. 신우이의 체형에는 눈에 띄게 품이 커서 소매를 반 바퀴 정도 걷어 올려 입고 있었지만 신우이의 얼굴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어머, 새언니 오셨어요. 신우이는 쪼르르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시어머니의 팔짱을 꼈다. 언니, 화내지 마요. 저랑 태우 오빠 자리 잡으면 다 돌려드릴게요. 서윤진의 시선이 신우이의 손목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가느다란 금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조명을 받을 때마다 금빛 테두리가 반짝거렸다.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신랑 측에서 벌써 저런 값비싼 선물을 할 정도의 형편이었다. 가전이 부족하다는 핑계가 새삼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아가씨, 서윤진이 신우이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코트도 빌려 입으신 건가요? 신우이의 미소가 일순간 굳어졌다. 시어머니가 즉각 목소리를 높이며 끼어들었다. 옷 한 벌 가지고 뭘 그래? 넌 이제 옷조가리 하나까지 다 계산할 셈이니? 서윤진, 너 최씨 집안에 시집 온 지가 5년인데 아직도 내 것을 따져? 은미가 내 친동생이나 다름없는데 언니가 동생 한 번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야? 서윤진은 손에 쥐고 있던 자동차 키를 꽉 움켜쥐었다. 열쇠 톱니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힘을 풀지 않았다. 저것들은 제 친정에서 해온 혼수품들입니다. 그녀가 또박또박 말했다. 냉장고, 텔레비전, 사운드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사주신 냄비 세트랑 이불까지요. 물건을 빼가시기 전에 최소한 저한테 의향은 물어보셨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었다. 너란 애는 어쩜 대학까지 나와서 번듯한 직장도 다니는 애가 속이 그렇게 좁니? 내 친정애미가 너한테 사준 거면 결국 우리 가족 다 같이 쓰라고 사준 거 아니야? 은미 결혼하는데 최씨 집안 체면이 있지. 신랑 측 식구들 집 구경 오는데 신혼집 텅텅 빈 꼴을 보여줘야겠어? 신우이가 다가와 서윤진의 코트 소매를 잡으며 콧소리가 잔뜩 섞인 목소리로 애교를 부렸다. 새언니, 모레 저 태우 오빠네 식구들이랑 밥 먹고 신혼집 구경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언니가 한 번만 도와준 셈 쳐요. 네? 새언니 설마 이런 걸로 쪼잔하게 굴 건 아니죠? 서윤진은 자신의 소매를 붙잡은 신우이의 손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저 말은 지난 5년간 너무도 많이 들었던 말이었다. 새언니 설마 쪼잔하게 굴 건 아니죠? 대학교 마지막 학기 등록금, 신우이가 돈이 약간 모자라 등록을 못하게 생겼다며 울고불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말했다. 윤진아, 넌 병원 약사라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잖니. 일단 은미 등록금 좀 먼저 메꿔줘라. 새언니가 쪼잔하게 굴진 않겠지? 시아버지 장례식 비용이 모자랐을 때 남편은 말했다. 우리 아빠가 당신 아빠기도 하잖아. 당신 돈 좀 보태는 게 뭐 어때서?
시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남편은 한밤중 병원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엄마가 저기 아파 누워 계신데 당신은 기어코 돈 계산을 해야겠어? 단 한 번도 차용증을 쓴 적이 없었고 의논을 한 적도 없었으며 정중한 부탁도 없었다. 항상 가족끼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서윤진은 신우이의 손에서 자신의 소매를 매몰차게 빼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물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안도한 듯 크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바닥 매트 위로 털썩 주저앉았다. 그래, 진작 그렇게 나와야지. 아, 참, 주방에 있는 그 전자레인지 말이야. 너 잘 안 쓰지 않니? 은미네의 전자레인지가 아직 없어서 그래? 너 집에 돌아가면 코드는 뽑아놔라. 내일 사람 보내서 가져올 테니. 서윤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몸을 돌려 현관을 나설 때 텔레비전 속 연예인들이 다시금 왁자지껄한 폭소를 터뜨렸다. 문이 쾅 닫히는 순간 그 웃음소리는 마치 누군가 목을 졸라버린 것처럼 반토막이 난 채 끊어졌다. 마포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거실에 텔레비전이 없으니 오히려 창밖에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더 자극적으로 눈을 찔렀다. 서윤지는 거실 메인 조명을 켜지 않고 식탁 위 펜던트 조명만 켰다. 노란 불빛이 식탁 위로 둥그렇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장 앱을 열었다. 그리고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양문형 냉장고 189만 원, 75인치 텔레비전 280만 원, 세탁기 165만 원, 에어컨 2대 300만여 원, 사운드바 85만 원, 수입 냄비 세트 47만 원, 명주 소미불 60만 원. 전자레인지는 아직 주방에 있었기에 일단 지동 전이라고 적어두었다. 그녀는 항목을 하나하나 아래로 쳐 내려갔고 숫자들은 화면 위에 차곡차곡 줄을 섰다. 야간 당직 후유증인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 몇 번이나 오타를 내고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최종 합계 금액은 1,100만 원을 훌쩍 넘겼다. 하지만 이건 지난 5년간 지출한 가장 큰 금액이 아니었다. 그녀는 메모장 앱을 닫고 다른 엑셀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작년부터 그녀가 틈틈이 정리해둔 장부였다. 각 항목 옆에는 날짜, 계좌 이체 내역 캡처 번호, 그리고 비고란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남편 결혼 전 신용대출, 대위 변제 5천만 원. 마포 아파트 전세금 겸 계약금 중 친정지원금 1억 2천만 원의 그 돈은 아버지가 경기도 고향의 낡은 집을 팔아 마련해 주신 피 같은 돈이었다. 아버지는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무덤덤하게 말씀하셨다. 서울 집값 오르는 게 무섭다더라. 너희 젊은 애들 먼저 자리 잡아야지. 그날 친정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집에 돌아온 뒤 주방에서 아주 오랫동안 설거지만 하셨다. 시어머니 2차례 입원 병원비 700만여 원. 시아버지 장례식 비용 분담금 300만여 원. 시누이 대학교 마지막 학기 등록금 400만여 원. 거기에 명절마다 사들고 간 선물들, 시어머니 치과 임플란트 비용, 남편이 집원 달만 좀 돌려막자며 넘긴 신용카드 결제 대금들까지. 표의 맨 밑바닥, 총합계 금액은 2억 3천만 원을 넘어가고 있었다. 서윤지는 그 숫자를 오랫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2억 3천만 원. 이 5년 동안 그녀는 비싼 명품 가방 하나 사본 적이 없었다. 병원 동료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할 때도 교대 근무 일정이 안 맞는다는 핑계를 댔다. 친정엄마가 차를 바꾸라고 했을 때도 지금 차가 멀쩡히 굴러간다고 거절했다. 그녀는 그 모든 돈이 우리 가족을 위해 쓰이는 줄 알았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족이라는 단어 속에 서윤진의 자리는 단 한 뼘도 없었다는 것을. 그녀는 식탁 옆 서랍을 열어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다. 종이 가장자리가 닳아 너덜너덜해진 것은 그녀가 얼마나 수없이 이것을 꺼내보았는지를 증명했다. 공동명의인 안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최정호, 서윤진. 그해 계약서에 서명할 때 남편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며 감격에 겨워 말했다.
우리도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어. 옆에서 시어머니는 한박 웃음을 지었다. 우리 정호가 능력도 좋아. 이 젊은 나이에 마포에 아파트도 사고. 친정엄마는 사람들 뒤편에 조용히 선 채 새로 산 과일 봉지를 꽉 쥔 채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밤 10시 남편이 퇴근했다. 도어록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 최정호가 정장 재킷을 팔에 걸친 채 들어왔다. 얼굴에는 퇴근 직후의 피로가 역력했다. 신발을 벗으며 신발장에 구두 몇 켤레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불은 왜 안 켰어?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다. 컴컴하게. 서윤지는 식탁 앞에 앉아 방금 프린트한 목록표를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어머니가 가져가신 물건들 다 내 친정 혼수품들이야. 내가 명세서 뽑아놨으니까 한번 봐. 남편은 넥타이를 거칠게 느슨하게 풀며 고개를 숙여 종이를 쓱 훑어보았다. 그가 픽하고 헛웃음을 쳤다. 어이없다는 웃음이 아니라 지긋지긋하다는 듯한 피곤한 웃음이었다. 또 시작이네. 서윤지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남편이 종이를 툭 밀쳐내자 종이가 구겨졌다. 내가 몇 번을 말해.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당신 물건도 다 우리 집 거라고. 냉장고 하나, 텔레비전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은미 다음 주면 결혼하는데 꼭 이 타이밍에 산통을 깨야 속이 시원해? 그럼 내가 내 물건 다 뺏어 나가면? 서윤진이 물었다. 이미 욕실 쪽으로 걸어가던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뒤를 헉 돌아보았다. 당신 물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단어라도 들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이 집 구석에 당신 물건이 어딨어? 전기세 당신이 몇 번이나 냈어? 매달 관리비 자동 이체되는 통장이 누구 건데? 당신 친정에서 돈 보탠 것만 생각하지 마. 나도 대출금 갚고 있으니까. 계약금 1억 2천만 원 우리 아버지가 내주신 거야.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또 그 돈 얘기로 나 밟아 누르려고. 난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남편은 욕실 문 앞에 재킷을 신경질적으로 집어던지며 차갑게 내뱉었다. 서윤진, 친정에서 푼돈 좀 보태준 거 가지고 유세 좀 그만 떨어. 우리 집안이 당신 데려와서 고생시킨 적 있어? 마포 아파트 살게 해주지. 남편 대기업 다니지. 시댁에서 당신 핍박한 적도 없잖아. 꼴랑 가전제품 몇 개 가지고 은민의 집까지 쫓아가서 행패 부리다니 꼴이 그게 뭐냐? 서윤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핍박한 적이 없다고? 남편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나 피곤해. 싸우기 싫으니까. 정 억울하면 내일 엄마 찾아가서 직접 말해. 내 앞에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고. 욕실 문이 쾅 닫히고 곧바로 샤워기 물소리가 쏟아졌다. 서윤지는 식탁에 앉아 구겨진 목록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종이의 주름을 반듯하게 펴고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어 가방 안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세차게 쏟아지는 물소리가 거실의 모든 정막을 집어삼켰다. 다음 날은 월요일이었다. 서윤지는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약재 과장에게 컨디션이 안 좋아 3일간 병가를 내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과장은 곧바로 푹 쉬어라는 답장과 함께 야간 당직하느라 고생 많았네 라는 위로를 덧붙였다. 그녀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아주 옅게 화장을 했다. 거울 속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밑은 푸르스름했지만 눈빛만큼은 어제보다 훨씬 단단했다. 오전에는 마포구청을 찾았다. 창구 직원이 유리 칸막이 너머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었다. 그녀는 신분증과 신청서를 밀어넣으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이랑 전체 건축물 대장 발급해주세요. 프린터가 윙 소리를 내며 종이를 토해냈다. 그녀는 서류들을 받아들고 클리어 파일에 반듯하게 끼워 넣었다. 구청을 나설 때 계단 밑에서 찬바람이 불어오자 그녀는 서류철을 가슴에 조금 더 꽉 끌어안았다. 이어서 그녀는 구청 근처의 법률 사무소로 향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단발머리의 한수연 변호사는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이었다. 책상 위는 깔끔했고 서류 정리함 하나와 다 마시지 않은 테이크아웃 커피잔 하나만 놓여 있었다. 서 선생님, 말씀하시죠. 변호사가 메모장을 펼쳤다.
서윤진은 텔레비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냄비 세트, 이불, 전자레인지,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위해 쏟아부은 돈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주 느리고 차분한 어조였다. 중간에 울먹이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오직 아버지가 고향집을 팔았다는 대목에서만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을 뿐이다. 변호사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에서만 질문을 던졌다. 아파트 대출금은 현재 누가 갚고 있습니까? 남편과 제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남편 급여 통장에서 일부 빠져나가고 제 통장에서 나머지 일부가 이체됩니다. 계약금 1억 2천만 원에 대한 계좌 이체 내역은 있으신가요? 네, 아버지가 집을 파신 대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제 계좌로 넘어왔고 제가 다시 분양 대금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내역은 전부 남아 있습니다. 가전제품 구매 영수증은요? 서윤진은 스마트폰 갤러리를 열었다. 그녀에게는 고가의 물건을 사면 반드시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습관이 있었다. 결혼 준비를 할 때 엄마가 용산 전자상가를 몇 번이나 오가며 나중에 에이제스 받을 때 골치 아프다며 영수증마다 사진을 찍어두라고 신신당부했었다. 그때 그녀는 엄마가 유난스럽다며 웃어 넘겼었다. 지금 그 사진들이 화면 위로 한 장씩 스르르 넘어갔다.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 사운드바. 결제자는 엄마 명의인 것도 있었고 윤진 명의인 것도 있었다. 사진을 다 확인한 변호사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서 선생님, 소유권 측면에서 볼 때 혼수품은 통상적으로 자금을 댄 사람이나 그것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시어머니께서 동의 없이 물건을 반출하신 행위는 최소한 타인 재물에 대한 무단 처분, 즉 절도나 점유의 탈물 횡령 소지가 있습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훼손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서윤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가 조심스레 다시 물었다. 오늘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단순히 가전제품을 돌려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이혼까지 염두에 두신 겁니까? 상담실 안에 짧은 정적이 흘렀다. 서윤진은 서류철 위에 손을 얹고 손끝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쓸어내렸다. 석 달 전에 이미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서윤진이 덤덤하게 말했다. 그때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남편 핸드폰을 몰래 뒤진 게 아닙니다. 가족카드로 같이 쓰던 신용카드 결제 알림이 제 핸드폰으로 오게 되어 있었는데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이 남편의 야근 핑계 시간이나 장소와 전혀 맞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그 여직원의 남편 되시는 분이 제게 연락을 해와서 본인도 눈치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바로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서윤진은 책상 위를 내려다보았다. 석 달 전 어느 밤 남편이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고 남편의 스마트폰은 화면이 엎어진 채 놓여있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카드 결제 알림 내역을 한 건 위로 스크롤하며 확인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어쩌면 오해일지도 모른다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조금만 더 확인해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 후로 시어머니가 아파병원에 누웠을 때 그녀는 어김없이 병원비를 결제했고 시누이가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축의금을 이체해 주었다. 남편이 밤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차려두었다.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나지 못한 것뿐이었다. 아직은 대화로 풀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서윤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어제 일 이후로 더 이상 어떤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변호사가 볼펜 뚜껑을 딱 소리 나게 닫았다. 그럼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합시다. 첫째, 현재 재산과 자금 출처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보전합니다. 둘째, 서 선생님의 개인 물품을 회수하러 가실 때는 반드시 상세 목록표를 지참하시고 이삿짐센터에 작업 기록을 남기십시오. 상대방이 공동재산을 무단 반출했다거나 훼손했다고 역공할 빌미를 줘선 안 됩니다. 아파트 명의와 채무관계는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단계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겁니다. 서윤진이 물었다. 뺏긴 가전제품들도 당장 가져올 수 있나요?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우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생길 수 있죠. 가급적 이삿짐센터 직원을 대동하고 구매 증빙 자료를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상대방이 가로막는다면 절대 몸싸움을 벌이지 말고 필요하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십시오. 서 선생님은 싸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정당하게 본인의 재산을 회수하러 가는 겁니다. 머그잔을 꽉 쥐고 있던 서윤진의 손에 스르르 힘이 풀렸다. 싸우러 가는 게 아니다. 회수하러 가는 것이다. 월요일 저녁, 그녀는 아파트로 돌아왔다. 주방 싱크대 위가 휑하게 비어 있었다. 전자레인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콘센트 옆에는 포스트잇이 한 장 붙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커다랗고 삐뚤빼뚤한 글씨체였다. 윤진아, 전자레인지도 은민에 가져간다. 너는 5분 쓰면 되잖니. 사람 구실하려면 너무 팍팍하게 굴지 마라. 시어미가. 서윤진은 그 메모지를 빤히 바라보다가 몇 초 뒤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변호사에게서 즉각 보관이라는 2글자 답장이 왔다. 그녀는 포스트잇을 떼어내 서류 봉투 안에 갈무리해 넣었다. 그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열었다. 자신의 옷들은 다행히 그대로 걸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옷차림이 병원 벽지 마냥 칙칙하고 볼품없다며 늘 구박했었다. 짙은 색 코트 몇 벌과 출퇴근용 슬랙스들이 마치 대대적인 약탈을 피한 생존자들처럼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서윤진은 쪼그려 앉아 옷장 맨 아래 칸의 비밀 서랍에서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아파트 공동명의 지분계약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석 달 전 이곳에 이 서류들을 숨겨두었을 때 청소할 때마다 손끝에 스치긴 했지만 단 한 번도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이혼 신청서를 무릎 위에 펼치고 신청일란에 오늘의 날짜를 꾹꾹 눌러 적었다.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만 안방의 정막을 채웠다. 위층에서 아이들이 쿵쾅거리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어른의 호통 소리에 잠잠해졌다. 서윤진은 펜 뚜껑을 닫으며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토해냈다. 화요일 오전 9시,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서윤진은 이삿짐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오늘 오후 2시, 마포구 아파트 부분 이사 의뢰합니다. 그녀는 사무적으로 말했다. 건장한 작업자 3분 배정해 주시고요. 옮길 물건 목록은 제가 따로 프린트해 두었습니다. 상담원이 물었다. 도착지가 어디십니까? 서윤진은 친정엄마가 살고 계신 곳의 주소를 불러주었다. 통화를 마친 그녀는 곧바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엄마 서순자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배어 있었다. 윤진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출근 안 했어? 서윤진은 주방에 선 채 텅 빈 싱크대 위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나 집으로 갈게. 전화기 너머에서 헉 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진은 텔레비전 뉴스 소리와 전기주전자의 물 끓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몇 초간의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엄마가 한결 낮아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냉장고랑 테레비는? 서윤진은 창밖을 응시했다. 내가 다 찾아갈 거야? 엄마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로 미세하게 떨리는 숨소리가 전해졌다. 엄마가 스마트폰을 귀에서 잠시 떼었다가 다시 고쳐 잡는 기척이 느껴졌다. 와라, 엄마가 말했다. 내 방 어제 싹 닦아놨어. 서윤진이 낮게 속삭였다. 엄마, 미안해. 그런 소리 막. 엄마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지만 단호했다. 너만 무사히 돌아오면 돼. 전화를 끊은 뒤 서윤진은 잠시 우두커니 서 있다가 이사 상자들을 거실로 꺼냈다. 그녀는 옷을 정갈하게 개어 넣고 약사 면허증과 중요 서류들을 크로스백에 챙겼으며 엄마가 사주신 고급 식기 세트를 수건으로 겹겹이 싸서 담았다. 거실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대학 시절 전공 서적들도 하나하나 상자에 담았다. 누렇게 바랜 종이 냄새가 났다. 그녀는 검은색 매직으로 상자 겉면에 큼지막하게 글씨를 썼다. 서윤진 개인 물품. 3번째 상자에 글씨를 쓸 때쯤 손목이 시큰거렸다.
그녀는 손목을 몇 번 털어내고는 다시 펜을 쥐었다. 오후 2시, 이삿짐 센터의 1톤 트럭이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다. 작업자 3명이 서윤진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다. 가장 나이가 지긋한 반장이 거실을 쓱 둘러보더니 윤진이 건넨 목록표를 쳐다보았다. 사모님, 여기 적힌 것들만 빼면 됩니까? 네요. 서윤진이 프린트된 종이를 내밀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겁니다. 제 물건이 아닌 건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반장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목장갑을 꼈다. 서윤진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마치 물류창고 재고 조사를 하듯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다. 이 책장, 저희 친정에서 사준 겁니다. 떼주세요. 작업자들이 책장에 남은 잡동사니들을 긁어모아 상자에 쳐박고는 책장을 번쩍 들어 옮겼다. 이 소파, 제가 제 돈으로 샀습니다. 빼세요. 푹신한 소파가 들려나가자 바닥에는 5년 동안 짓눌려 있던 네모난 자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식탁은 시어머니가 사신 겁니다. 그대로 두세요. 반장이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 묻지 않았다. 안방 화장대, 저희 엄마가 결제했습니다. 빼시고요. 침대 프레임은 공동 구매니까 일단 두세요. 대신 제 몫의 침구류는 전부 가져갑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걸어가 정수기를 가리켰다. 이 정수기 제가 사비로 렌털한 겁니다. 떼어내 주세요. 작업자가 난감한 표정으로 주의를 주었다. 이거 호스 빼면 밸브 막아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바다 돼요. 확실하게 마감 처리해주세요. 주방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몽키 스패너가 금속 밸브에 부딪히고 호스에 고여있던 잔수가 대야로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진은 주방 문과에 팔짱을 끼고 서서 주방 상판이 조금씩 헐벗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40분 후, 아파트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거실에는 덩그러니 남은 TV 장식장과 낮은 교자상 하나뿐이었다. 장식장 위 벽면은 여전히 이가 빠진 것처럼 허전하게 비어 있었다. 안방에는 매트리스 하나만 덩그렇게 놓여 있었고 반쯤 열린 남편의 옷장 안에는 와이셔츠 몇 벌만 수산하게 매달려 있었다. 주방은 빌트인 수납장과 싱크대 볼만 남고 싹 비워졌다. 작업자들이 마지막 상자를 현관 밖으로 밀어낼 때 서윤진은 뒤를 돌아 집안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이 집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해장국을 끓였고 야간 당직이 끝난 새벽에는 혹여 남편이 깰까 봐 도둑고양이처럼 까치발을 하고 들어왔다. 시어머니가 며칠씩 묵고 갈 때면 안방을 내어드리고 그녀는 거실 소파에서 새우잠을 잤다. 시누이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찾아와 오열할 때면 새벽까지 함께 술잔을 기울였고 다음날 퉁퉁 부은 눈으로 꿋꿋하게 출근을 했었다. 이제 이 텅 빈 공간에는 그런 구질구질한 추억들이 깃들 자리가 단 1제곱센티미터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현관의 도어록 덮개를 열고 설명서에 따라 비밀번호 초기화 버튼을 눌렀다. 기존의 비밀번호와 남편의 지문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새로운 번호 조합을 입력했다. 물론 이것이 법적인 최종 통보는 아니었다. 남편이 열쇠공을 부르면 그만이고 거주권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울 수도 있다는 걸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이 철문 하나로 그들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남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평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 문턱을 넘게 두진 않을 작정이었다. 오후 3시 반, 서윤진은 차를 몰아 시흥으로 향했다. 이삿짐 센터에 또 다른 화물 트럭 한 대가 그녀의 차 뒤를 바짝 쫓아왔다. 그녀는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놓인 영수증 사본처를 다시 한번 눈으로 훑었다. 변호사가 깔끔하게 정리해준 서류들 사이마다 포스트잇 인덱스가 붙어 있었다. 시흥의 신혼 아파트 현관문 앞에는 축 결혼이라고 적힌 붉은색 리본과 자그마한 화환이 놓여 있었다. 서윤진은 거침없이 도어록 번호를 눌렀다. 문이 벌컥 열렸을 때 시어머니는 소파에 편하게 기대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다. 그 소파 역시 서윤진네 거실에서 빼온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그 자리가 아주 익숙해진 듯 곁에 야른 무릎 담요까지 챙겨두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이닥친 서윤진과 그 뒤에 버티고 선체격 좋은 작업자들을 보고는 사색이 되었다.
너 이 사람들 데리고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서윤진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성큼성큼 주방으로 직진했다. 그녀는 냉장고 전원 플러그를 쑥 뽑아버렸다. 웅하던 컴플에서 소리가 힘없이 잦아들더니 주방에 정막이 찾아왔다. 냉장고 문을 확 열어젖히자 새로 장버온 정육고기들과 반찬통, 폐급료들이 꽉꽉 들어차 있었다. 그녀는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 바닥에 미리 준비해둔 대형 김장용 비닐봉투 안에 가차없이 쓸어 담았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미친년.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 은미 신혼집이야. 서윤진이 몸을 휙 돌려 스마트폰 화면을 시어머니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다. 어머니, 이게 냉장고 구매 영수증입니다. 결제자 명의는 저희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텔레비전, 사운드바, 세탁기, 전자레인지까지 모든 결제 증빙 내역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제 동의 없이 물건을 무단으로 빼가셨으니 저는 당연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순순히 물건을 내놓으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금 당장 112에 절도죄로 신고할까요? 시어머니는 순간 흠칫하더니 이내 목덜미까지 뻘겋게 달아오르며 악을 썼다. 신고. 시어미를 경찰에 천억했다고? 내가 드디어 단단히 미쳤구나. 작업자들은 현관에 뻘쭘하게 선 채 함부로 나서지 않았다. 나이 지긋한 반장이 서윤진의 입만 바라보며 대기하고 있었다. 서윤진은 스마트폰을 코트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서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멱살잡이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제 물건 돌려받으러 온 겁니다. 내 물건, 시어머니가 자신의 가슴팍을 퍽퍽 치며 오열했다. 너 최씨 집안 귀신이 돼서 우리 집 밥 먹고 우리 집 아파트 깔고 앉아 살면서 이제 와서 내 물건을 찾아? 서윤진, 너 피도 눈물도 없는 독사 같은 년. 은미가 당장 모레 결혼식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으셨어야죠. 시어머니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눈을 부릅떴다. 훔쳐. 지금 누가 훔쳤다는 거야? 동의 없이 남의 재물을 가져가는 것. 서윤진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니가 정듣기 싫으시면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품위 있게 불러드릴까요? 시어머니가 작업자들의 앞을 양팔을 벌려 가로막았다. 누구 맘대로 물건을 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못 빼간다. 반장이 걸음을 멈추고 아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사모님, 저희는 의뢰인이 지시한 물품 목록대로 작업할 뿐입니다. 정불만이시면 경찰을 부르시거나 아드님께 연락하십시오. 시어머니의 팔이 허공에서 뻣뻣하게 굳었다. 바로 그때 안방 문이 열렸다. 시누이 최은미가 파자마 차림으로 헐레벌떡 뛰어나왔다. 산발을 한 머리에 마스크팩 한쪽이 덜렁거리고 있었다. 시누이는 작업자들이 텔레비전을 벽에서 떼어내는 광경을 보고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새언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윤진은 TV 장식장 옆에 서서 작업자들이 텔레비전을 포장재로 감싸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시누이가 달려와 서윤진의 팔뚝을 덥석 부여잡았다. 당장 모레가 제 결혼식이라고요. 하객만 300명을 불렀어요. 내일 당장 태우 오빠네 시부모님이 집 보러 오신단 말이에요. 이 물건들 다 빼가버리면 전 어떡하라고요. 서윤진은 시누이의 팔뚝을 쓱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목에는 여전히 번쩍거리는 금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아가씨, 서윤진이 차갑게 내뱉었다. 그 손목에 찬 금팔찌 팔면 양문형 냉장고 2대는 거뜬히 사겠네요. 시누이는 불에 댄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손목을 등 뒤로 숨겼다. 이건 태우 오빠가 예물로 사준 건데 어떻게 팔아요? 그럼 우리 엄마가 퇴직금 털어서 나 덮으라고 사준 이불은 아가씨가 훔쳐다 덮어도 되고요? 시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항변도 하지 못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며 다시 오열하기 시작했다. 인연이 은미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환장을 했구나. 내가 진작에 너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인 거 알아봤다. 시집온 지 5년이 되도록 애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돈 좀 번다고 유세 떨며 기고만장하더니 기어코 은미 결혼식 앞두고 최씨 가문 먹칠을 해야 직성이 풀리겠어? 작업자들이 잠시 동작을 멈췄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윤진은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어머니, 제가 애가 없으니까 제 월급, 제 청춘, 친정에서 해온 혼수품까지 싹 다 은미 구멍 메우는 데 갖다 바쳐야 한다는 뜻인가요? 시어머니의 말문이 턱 막혔다. 서윤진은 숨을 고르지 않고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제가 돈을 버니까 남편이 몰래 받은 신용대출도 제가 갚아줘야 하고, 어머니 아프시면 병원비도 제가 내야 하고, 아가씨 대학교 등록금 모자랄 때도 제가 메워줘야 하고,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 비용도 제가 대야 했죠. 그런데 이젠 우리 엄마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사주신 냉장고랑 이불까지 아가씨 신혼집에 헌납해야 하나 보네요. 그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서리빨 같은 한마디 한마디는 텔레비전을 떼어낼 때 나는 둔탁한 금속성 마찰음보다 훨씬 더 거실을 날카롭게 베어버렸다. 시누이는 슬그머니 시선을 바닥으로 깔았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입을 비죽였다. 다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 아니냐. 이제 가족 아닙니다. 서윤진이 단칼에 잘랐다. 그 세 글자가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의 억지울음이 뚝 멎었다. 작업자들이 다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양문형 냉장고가 바퀴에 실려 주방을 빠져나오며 마루 바닥을 무겁게 올렸다. 다용도실에 있던 세탁기가 밀려 나올 땐 호스에 남은 잔수가 마룻바닥에 질펀하게 쏟아졌다. 전자레인지는 속절없이 종이상자 안으로 처박혔다. 텔레비전, 사운드바, 냉장고, 세탁기가 차례차례 엘리베이터 쪽으로 실려나갔다.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몸으로 막아서려 했지만 체격 좋은 작업자들은 아주 능숙하고 점잖게 시어머니를 피해 나갔다. 시누이는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스마트폰을 붙잡고 누군가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며 훌쩍거렸다. 태우 오빠, 어떡해. 아니, 나도 새언니가 진짜 이럴 줄 몰랐지? 엄마가 그냥 잠깐 빌렸으면 된다고. 서윤진은 마지막으로 안방에 들어섰다. 침대 위에는 금영주 소미불이 깔려 있었고 새하얀 이불보 위로 시누이가 결혼식 때 쓸 면사포가 곱게 얹어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면사포를 획 걷어치워 옆으로 던져버리고는 이불을 둘둘 말아 챙겨온 전용 가방 안에 쑤셔 넣었다. 시어머니가 방문에 기대어 사색이 된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 이불 쪼가리까지 가져갈 셈이냐? 이불만 가져갑니다. 서윤진이 지퍼를 거칠게 올리며 대꾸했다. 침대 프레임은 제 거 아니니까요. 그녀는 빵빵해진 이불 가방을 한 손에 움켜쥐고 현관 쪽으로 걸어 나오다 멈칫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이 이불 저희 친정엄마가 본인 덮을 보일러 기름과 맡겨가며 사주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서윤진의 눈에 비친 풍경은 휑하게 털려버린 거실 한가운데 망연자실 서 있는 시어머니와 냉장고에서 꺼내 내팽개쳐진 김치통들이 굴러다니는 발치, 그리고 오열하며 누군가에게 매달리듯 통화하는 시누이의 모습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서윤진은 이불 가방을 끌어안은 채 구석에 등을 기댔다. 가벼운 소미불이었지만 일인지 팔이 끊어질 듯 시큰거렸다. 그날 저녁 6시 17분 남편 최정호가 마포 아파트로 퇴근했다. 그는 늘 그렇듯 습관적으로 도어록 번호를 눌렀다. 삑삑삑. 오류 알림.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번호를 꾹꾹 눌렀다. 삑삑삑. 또다시 오류. 세 번째로 번호를 누르자 도어록에서 삐하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남편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지며 쾅쾅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서윤진. 문 안 열어. 복도에는 메아리만 울릴 뿐 아무 기척도 없었다. 맞은편 집의 문틈으로 미세한 인기척이 나더니 이내 도어록이 철컥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스마트폰을 꺼내 서윤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는 이를 가득 물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오열이 고막을 때렸다. 정호야. 내 마누라 미쳤다. 아주 단단히 미쳤어. 사람들을 벌떼처럼 몰고 은미 신혼집에 쳐들어와서는 냉장고, 테레비, 세탁기 싹 다 빼갔다. 덮던 이불 쪼가리까지 다 가져갔어. 당장 내일 모레가 내 동생 시집 가는 날인데 어쩌면 좋니.
하늘에 계신 내 애비가 이걸 보면 피눈물을 흘리실 거라. 남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엄마, 일단 진정 좀 해보세요.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당장 내 마누라 단속 똑바로 못해. 나보고 도둑년이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더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년한테 이딴 수모를 당해야 해. 남편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현관문을 발로 세게 걷어찼다. 둔탁한 마찰음이 아파트 복도를 스산하게 울렸다. 그는 곧바로 열쇠공을 불렀다. 45분 뒤 잠금장치가 해제되며 문이 열렸다. 도구를 챙기던 열쇠공이 집 안을 힐끗 들여다보더니 흠칫 놀라 황급히 시선을 거두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남편은 현관에 선 채 온몸이 얼어붙었다. 신발장이 텅 비어 있었다. 거실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다. 텔레비전이야 애초에 없었다 치지만 소파도 책장도 러그도 전부 사라지고 없었다. 마룻바닥에는 무거운 가구가 짓누르고 있던 네모난 자국들만이 무덤처럼 남아있었고 구석에는 먼지 뭉치들만 굴러다녔다. 주방의 싱크대 상판은 눈이 부실 정도로 허전했고 정수기가 있던 자리엔 실리콘으로 조잡하게 막아둔 배관 구멍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남편은 구두를 신은 채 뚜벅뚜벅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구두 굽이 텅 빈 마룻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안방 침대 위에는 매트리스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서윤진의 옷, 화장대, 이불 등 그녀의 흔적은 모조리 증발해버렸다. 매트리스 한가운데에는 덩그러니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남편은 다가가 봉투를 확 뜯었다. 그 안에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한 부와 볼펜으로 눌러 쓴 A4 용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아주 정갈하고 반듯한 글씨체였다. 당신 물건도 다 우리 집 거라며. 이제 당신 집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윤진. 남편이 그 종이를 꽉 움켜쥐자 손등에 굵은 핏대가 솟구쳤다.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신호이었다. 남편이 짜증을 짓누르며 전화를 받았다. 또 왜? 신호이는 숨이 넘어갈 듯 오열하고 있었다. 오빠, 태우 오빠네 어머님이 내일 집 보러 오신댔단 말이야. 예단 목록에는 혼수 전부 최신형으로 싹 맞췄다고 적어놨는데 지금 집이 텅텅 비었잖아. 오빠가 새언니한테 제발 좀 돌려달라고 사정 좀 해봐. 딱 3일만 빌려 쓰자고. 결혼식만 무사히 넘기고 나면 싹 다 반납하겠다고 싹싹 좀 빌어봐. 남편은 텅 빈 안방을 망연자실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전화 꺼져 있어? 신우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어떻게 진짜. 엄마가 당근마켓 뒤져서 중고 냉장고라도 알아보겠다는데 태우 오빠네 어머님이 바보야? 중고 냄새 폴폴 나는 거 단번에 눈치채실 텐데. 오빠 나 파혼당하면 어떡해. 남편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지금껏 살면서 서윤진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사실이 이렇게 치명적이고 끔찍한 일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예전엔 부부싸움을 해도 그녀는 길어봐야 하룻밤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다음날 퇴근길에 조각 케이크 하나 사들고 들어가 슬쩍 밀어주거나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당신이 차마 한마디면 그녀는 못 이기는 척 앞치마를 두르고 찌개를 끓였고 병원으로 출근했으며 꼬박꼬박 공과금을 이체했다. 하지만 지금 이 아파트에는 구수한 찌개 냄새도 달그락거리는 설거지 소리도 도어록을 누르고 들어오는 그녀의 나지막한 발소리도 없었다. 오직 서늘한 진공 상태 같은 공허함 뿐이었다. 신우이의 결혼식은 3일 뒤 예정대로 강행되었다. 하지만 신혼집 집들이는 그야말로 대재앙이었다. 시어머니는 전날 밤 중고 직거래 플랫폼을 싹싹 뒤져 흠집이 잔뜩 난 낡은 냉장고와 뚱뚱한 브라운관 TV를 헐값에 사들여왔다. 용달 기사가 끙끙대며 물건을 거실에 내려놓았을 때 신우이의 얼굴은 시멘트 벽보다 더 하얗게 질려버렸다. 시어머니는 걸레를 빨아와 냉장고, 문짝을 빡빡 문질렀다. 옆면에 떡하니 붙어있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스티커 자국을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긁어내면 긁어낼수록 끈끈한 본드 자국만 더 흉측하게 번져갈 뿐이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신우이가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닦을수록 더 거지 같잖아.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다. 그럼 어쩌라고. 내년 새언니가 눈이 뒤집혀서 싹 다 털어갔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시누이가 빽소리를 질렀다. 언제는 엄마가 걱정 말라며. 새언니 성격에 절대 그럴 위인 못 된다고 큰소리 쳤잖아. 시어머니의 걸레질이 우뚝 멈췄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신랑 태우의 어머니와 친척 2명이 현관에 들어설 때만 해도 그들의 얼굴에는 교양 있는 미소가 가득했다. 하지만 주방 구석에 볼품없이 처박힌 낡은 냉장고를 발견하는 순간 그 미소는 서서히 얼어붙었다. 신랑 어머니가 뚜벅뚜벅 다가가 냉장고 문짝에 지저분한 본드 자국을 훑어보더니 이번엔 거실 한 구석에 뚱뚱한 TV로 시선을 옮겼다. 사돈어른 신랑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집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엔 충분했다. 저희 태우 쪽으로 보내신 예단 목록에는 분명 최고급 최신형 가전으로 채웠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이건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시어머니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아이고, 원래 주문한 가전이 배송 중에 불량이 생겨서 반품을 보냈지 뭡니까? 며칠만 임시로 쓰려고 갖다 둔 겁니다. 식 올리고 나면 바로 새 걸로 싹 들어올 거예요. 신랑 어머니는 웃지 않았다. 임시요. 결혼식이 당장 내일 모레인데 임시 변통을 하셨다고요? 시누이는 안방 문가에 숨어 문설주만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쥐고 있었다. 신랑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시누이의 손목으로 향하더니 싸늘한 조소가 흘러나왔다. 손목에 찬 예물 팔찌는 아주 번쩍번쩍 새 것이네요. 시누이는 황급히 손목을 등 뒤로 감추며 얼굴을 붉혔다. 그날 밤 시누이는 서윤진의 카카오톡으로 수십 통의 메시지를 쏟아부었다. 새언니,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던 거 나도 다 알아요. 근데 내 결혼식은 망치면 안 되잖아요. 제발 딱 3일만 융통해 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축의금 들어오면 다 보상해 드릴게요, 제발요. 하지만 답장은 단 한 통도 없었다. 프로필 사진은 그대로였지만 메시지 전송 옆에는 차단되었다는 숫자 1분만 외롭게 떠 있을 뿐이었다. 시누이는 그제야 자신이 서윤진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차단당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결혼식 당일 호텔 예식장의 샹들리에는 눈부시게 빛났고 꽃장식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으며 포토 테이블에는 두 사람의 한박웃음이 담긴 웨딩 사진들이 빼곡했다. 신랑 측 하객들이 워낙 많아 로비는 고급 정장과 화려한 한복을 입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최 씨 집안 친척들도 적잖이 참석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묘하게 눈치를 보는 쭈뼛거리는 미소만 감돌았다. 마치 입에 올리면 안 될 금기어를 피하려는 사람들 같았다. 시어머니는 혼주석에 앉아 있었지만 퉁퉁 부은 눈은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다. 눈화장을 진하게 덧칠했지만 붉게 진물은 눈꼬리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하객들이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넬 때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사람들이 돌아서기 무섭게 어깨가 푹 꺼져 내렸다. 남편은 번듯한 예복을 차려입고 구석 테이블에 앉아 독한 소주만 연거푸 들이켜고 있었다. 먼 친척 어르신 한 분이 다가와 남편의 어깨를 툭툭 쳤다. 정호야, 근데 윤진이는 왜 안 보여? 며느리가 이런 큰일엔 제일 먼저 나서서 거들어야지. 소주잔을 쥐고 있던 남편의 손이 뻣뻣하게 굳었다.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요. 친척 어르신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목소리를 확 낮췄다. 야,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은민의 신혼살림 때문에 사돈댁이랑 한바탕 난리가 났다며? 남편이 쾅 소리가 나게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머쓱해진 친척은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잠시 후 샴페인 잔을 든 신랑 어머니가 다가왔다.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정호 서방. 남편이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 사돈어른. 신랑 어머니는 멀리 혼주석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남편을 직시했다. 요즘 댁에 안주인이 안 보인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남편의 목을대가 크게 출렁였다. 부부 사이에 사소한 오해가 좀 있어서요. 뭐 부부싸움이야 칼로 물베기라지만 신랑 어머니가 느릿하게 말을 이었다. 그 마포 아파트 말이야.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나?
혹시라도 나중에 그쪽 집안 재산 문제로 시끄러운 일이 생겨서 우리 은미한테 불똥이 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소주잔을 쥔 남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 마포 아파트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 남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전세금의 대부분은 장인이 고향집을 팔아 마련해 준 것이었다. 대출금도 5년간 서윤진이 절반을 부담해왔다. 게다가 결혼 전 끌어다 쓴 신용대출 5천만 원까지 서윤진이 야간 당직까지 서가며 꼬박꼬박 갚아주었다. 과거에는 이 모든 금전적 헌신을 부부 사이에 당연히 오고 가는 돈이라고 합리화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내역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자신의 목통을 겨누고 있었다.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절대 피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신랑 어머니가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그래야 할 거야. 예식이 끝난 후 태백실에서 양가 부모님께 예를 갖추고 술을 올리는 순서가 되었다. 신우이는 화려한 화롯을 입고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어 앉아 조심스럽게 패백 술잔을 받쳐 들었다. 수모, 패백 도우미, 가 덕담을 을조리고 카메라 기자의 렌즈가 모녀를 클로즈업했다. 그 순간 신우이가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엔 어깨만 가늘게 떨더니 이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꺼이꺼이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다. 술잔에 담긴 맑은 술이 출렁거리다 그녀의 손등 위로 질펀하게 쏟아졌지만 그녀는 덜덜 떨면서도 술잔을 놓지 못했다. 패백실 밖에서 구경하던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번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역시 사색이 되어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아 들었다. 술이 한복 치마폭에 뚝뚝 떨어졌지만 닦아낼 여유조차 없었다. 시어머니는 몸을 굽혀 신우이의 어깨를 꽉 움켜쥐고 이 악물며 속삭였다. 그만 안 울어? 사람들 다 보는데 칠칠 맞게. 신우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화장이 다 번져 엉망이었다. 엄마, 태우 오빠네 어머님이 아까 대기실에서 나한테 그러셨어. 예단 혼수 목록대로 싹 다 안 채워놓으면 이 결혼식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고. 화려한 패백실 조명 아래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구석에 선 남편은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서윤진이 마지막으로 보내온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친정집 주방에 그 양문형 냉장고를 밀어넣고 있는 사진이었다. 친정엄마 서순자가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냉장고 문짝에 붙어있는 빛바랜 스티커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사진 밑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갔네. 남편은 화면이 까맣게 꺼질 때까지 그 문장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결혼식 후 3일 뒤 한수연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서류를 접수했다. 서면의 내용은 구구절절 감정적일 필요가 없었다. 건조한 활자로 찍힌 숫자와 팩트들이 오히려 그들을 숨막히게 조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재판상 이혼 청구, 결혼 전 특유 재산 및 친정에서 지원한 아파트 전세금 반환, 대위 변제한 남편의 개인 채무 반환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금액의 총합은 2억 원에 육박했다. 법원에서 발송한 등기 우편이 남편의 회사로 송달된 날, 남편은 회의실에서 분기별 실적 보고를 하던 중이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매출 데이터가 띄워져 있었고 부장이 맨 앞자리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남편이 프레젠테이션의 세 번째 슬라이드를 넘기려던 찰나 행정팀 비서가 조심스럽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 과장님, 본인 서명이 꼭 필요한 등기 우편이 왔는데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팀원들의 시선이 남편에게 쏠렸다. 남편은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서류 패드에 사인했다. 대충 봉투를 한쪽으로 치워두려 하자 비서가 나지막이 귀띔했다. 법원 송달 서류라고 적혀 있던데요. 남편은 황급히 봉투를 북북 찢었다. 소장 내용을 딱 3줄 읽어 내려가던 그의 목소리가 뚝 끊겼다. 부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최 과장. 남편의 손에 들린 종이가 파르르 떨렸다. 회의실에는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불고 있었지만 남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그는 서류를 탁 덮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잠시 급한 연락 좀 취하고 오겠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로 달려간 그는 미친 듯이 서윤진의 번호를 눌렀다. 연결되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수신 거부 상태였다. 그제야 남편은 등골이 서늘해지며 상황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체감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남편은 매일 저녁 서윤진의 친정집 앞으로 찾아갔다. 저녁 6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꼬박 죽을 쳤다. 처음 며칠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한 손엔 꽃다발, 한 손엔 유명 프랜차이즈 전복죽을 들고 섰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꽃이 시들고 죽이 쉬어버리자 나중엔 빈손으로 가로등 밑에 처량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친정엄마 서순자는 창문 너머로 그를 내려다보면서도 첫날엔 철저히 무시했다. 이틀째 되는 날, 남편이 1층 공동 현관의 인터폰을 미친 듯이 누르자 수화기 너머로 장모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모님, 제발 윤진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장모는 현관에 선 채 인터폰 버튼에 손을 얹고 대답했다. 2번 다시 찾아오지 말게. 딱 10분만 대화하고 싶습니다. 자네들 대화할 시간은 지난 5년으로 충분했네. 장모가 단호하게 끊었다. 이제 대화는 법정에서 판사하고 하시게. 남편은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빌라 입구를 서성였다. 입주민들이 불쾌한 시선으로 힐끔거리자 장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순찰차를 타고 출동한 경찰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경고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다. 최정호 씨, 거주자가 명백히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찾아와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시 귀가하십시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경찰은 무전기를 매만지며 냉정하게 대꾸했다. 그러니까 더더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연락하셔야죠.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또 나타났다. 다시 출동한 경찰은 이번엔 언성을 높이며 스토킹 범죄로 입건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남편은 쫓기듯 그곳을 빠져나와야만 했다. 다음 날 그는 서윤진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약재과 투약 창구 너머로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유리벽에 바짝 붙어 안을 기웃거렸지만 서윤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1시간 넘게 서성이다 못한 그는 결국 번호표를 뽑고 창구 앞까지 다가갔다. 저기, 서윤진 약사님 오늘 출근 안 하셨습니까? 접수를 받던 약재팀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환자분이신가요? 서 약사님과 예약된 면담 일정이 있으신가요? 제가 서윤진 남편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일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서 약사님은 지금 선생님과 면담을 원치 않으십니다. 남편은 유리 창구 틈새로 고개를 들이밀며 목소리를 깔았다. 내가 밖에서 끝까지 기다릴 거라고 전해요. 직원은 말없이 수화기를 들어 보안 요원을 호출했다.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기 직전 남편은 투약 창구를 향해 악을 쓰듯 소리쳤다. 윤진아,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고. 대기실에 앉아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눈살을 찌푸렸다. 약재실 안쪽에서는 누군가 불투명한 블라인드를 탁소리 나게 쳐버렸다. 남편은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병원 로비 밖으로 쫓겨났다. 병원 정문 계단 아래 서자 차가운 칼바람이 정장 바짓가단을 거칠게 때렸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카카오톡 대화창에 장문의 메시지를 미친 듯이 타자치기 시작했다. 윤진아, 나도 엄마가 너무 심하게 선 넘은 거 알아. 근데 당신도 이렇게 사람 피 말리게 독하게 굴어야겠어? 그래도 우리 5년이나 살 비비고 산 부부야. 진짜 꼴랑 가전제품 몇 개 때문에 한 가정을 이렇게 박살내야 속이 시원해? 내가 평소에 무심하게 툭툭 내뱉은 거 다 내 잘못이야. 앞으로 고칠게. 은미 신혼집 분위기 개판 나서 사돈댁이랑 으르렁거리고 있고 엄마는 화병 나서 혈압약 드셔. 당신 이쯤 했으면 분풀이 다 한 거 아니야? 제발 집으로 돌아와.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자. 전송 버튼을 눌렀지만 대화창 옆에는 여전히 숫자 1분이 외롭게 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오래전에 완벽하게 차단당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법원 조정 기일 당일, 서윤진은 예정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짙은 남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얼굴엔 일말의 감정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한수연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복도 반대편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시어머니는 은미 결혼식 때보다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안색은 흑빛이었다. 그녀는 서윤진을 발견하자마자 쪼르르 달려와 눈시울을 붉히며 평소엔 상상도 할 수 없는 간드러진 목소리로 아는 체를 했다. 윤진아. 서윤진은 뒷걸음질 치지도 대답하지도 않았다. 시어머니가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와 자신의 핸드백 끈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렸다. 어미가 다 잘못했다. 그깟 물건들 다 돌려줬잖니? 아니지, 내가 다 찾아갔지? 앞으로 내 2번 다시 내 물건엔 손끝 하나 안 댈 테니까. 제발 정호랑 집으로 들어가라, 응? 집에 냉장고도 없어서 우리 정호가 허구한 날 컵라면만 끓여 먹어서 아주 반쪽이 됐다. 남편은 옆에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서서 얼굴만 불그락푸르락 할 뿐 어머니의 구차한 변명을 말리지 않았다. 서윤진이 변호사를 힐끗 쳐다보았다. 변호사가 파일처를 열며 기계적인 톤으로 말했다. 오말순 씨의 구두 사과는 제 의뢰인께서 수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조정기일에서는 철저하게 재산 분할과 이혼 조건에 대해서만 논의할 겁니다. 시어머니의 비굴한 웃음이 싹 가셨다. 아니 변호사 양반, 우리 가족끼리 일어난 일을 가지고 왜 나서서.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올리며 시어머니의 말을 잘랐다. 이미 법적 절차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그제야 참다 못한 남편이 폭발하며 나섰다. 서윤진, 너 꼭 이렇게까지 끝장을 봐야겠어? 우리 그래도 5년간 부부였어. 넌 나한테 변호사 입을 빌려서만 말할 셈이야? 서윤진은 가라앉은 눈으로 남편을 응시했다. 과거 시댁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면 그녀는 늘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정호 씨라고 불렀었다. 남편의 기분이 언짢아 보이면 오해가 풀릴 때까지 조곤조곤 상황을 설명했고 누구 하나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늘 중간에서 노심초사했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뿐이었다. 최정호 씨, 하실 말씀 있으면 제 대리인을 통해서 하세요. 남편의 얼굴이 모멸감으로 일그러졌다. 시어머니가 답답하다는 듯 허벅지를 철썩 내리쳤다. 이 독한 년. 어디 감히 하늘 같은 남편 이름을 함부로 짝짝 불러대. 서윤진은 시어머니의 발악을 철저히 무시했다. 변호사가 조정 서면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저희 측이 제안하는 조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포구 아파트 명의 중 최정호 씨가 보유한 50% 지분을 서윤진 씨 단독 명의로 이전할 것. 이는 친정에서 지원한 전세금 및 최정호 씨의 개인 대출금 대위 변제에 대한 정산 개념입니다. 둘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을 조정 성립 후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할 것. 오셋째, 양측은 향후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어떠한 법적 의무 없는 금전적 요구를 일절하지 않을 것을 확약할 것. 남편이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내 집 지분 절반을 홀랑 넘기라고? 당신들 돌았어? 나도 다달이 그 집 대출금 갚았어.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최정호 씨, 아파트 계약금 1억 2천만 원은 전적으로 서윤진 씨 친정에서 부담했고 혼인 기간 동안의 주택담보대출은 두 분이 공동으로 상환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최정호 씨가 혼인 전 발생시킨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을 서윤진 씨가 야간 당직 수당으로 대위 변제해준 금융거래 내역이 아주 명백하게 입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귀하의 모친께서 혼수가전을 무단 반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포함되어 있죠. 남편이 이를 부득 갈았다. 가전제품은 지가 알아서 싹 다 빼갔잖아. 그건 단순한 원상회복일 뿐입니다. 변호사가 다음 장을 무심히 넘기며 말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위자료와 다른 재산권 청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윤진아, 내가 늙은 어미가 이렇게 싹싹 빌게 무릎이라도 꿇으랴. 제발 우리 정호 길바닥에 나앉게는 하지 마라. 멀쩡한 직장 다니는 논팽이가 이혼 딱지 붙고 빚쟁이로 전락하면
앞으로 우리 아들 어떻게 살라고. 시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굽신거리는 꼴을 보며 서윤진은 변호사가 들고 있는 서류철의 모서리를 살며시 쥐었다. 그녀는 바닥에 나뒹구는 시어머니를 부축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서윤진이 결혼 후 처음으로 그 호칭 뒤에 길고 무거운 침묵을 두었다. 저희 아버지가 고향집 팔아서 집값 보태주셨을 때 어머니는 며느리한테 고맙다는 말 대신 우리 정호가 능력이 좋아서라고 하셨죠. 제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정호 씨 신용대출 틀어막았을 땐 부부란 응당 그렇게 돕고 사는 거라고 하셨고요. 은미 등록금 제가 대신 내줬을 땐 새언니가 동생 챙기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최정호 씨가 자기 빚을 청산하고 나갈 차례가 되니 그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며 통곡하시네요.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기어들어가듯 잦아들었다. 서윤진이 차갑게 쐐기를 박았다. 그럼 지난 5년 동안 제 인생이 어떻게 골마 터져가고 있었는지는 단 한 번이라도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정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멈칫하며 잦아들었다. 남편은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다. 변호사가 파일을 탁 덮으며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최정호 씨,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죠. 만약 오늘 조정이 결렬되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저희 측에서는 귀하와 같은 부서 여직원 간의 장기간 불륜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인 카드 내역, 모텔 출입 CCTV 확보, 그리고 상간녀의 남편 되시는 분의 진술서까지 모두 완비되어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창백한 회색빛으로 변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시어머니가 번쩍 고개를 들어 아들을 노려보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상간녀라니. 남편은 시어머니의 시선을 회피하며 허공만 바라보았다. 그런 거 아니야? 변호사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서늘하게 마무리했다. 곧 조정실에서 호출할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 모친과 잘 상의해 보십시오. 남편은 대리인조차 선임하지 않았다. 그는 오늘 적당히 눈물바람 좀 피우면 서윤진이 못 이기는 척 돌아올 것이라 착각했던 것이다. 그는 복도 한가운데 선채 쥐고 있던 통지서를 구깃구깃 지시겼다. 시어머니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대체 불륜이 웬 말이냐고 캐물었지만 그는 단 한 글자도 내뱉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만 있었다. 조정실 문이 열리고 법원 직원이 호명했다. 서윤진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다. 6개월 후 마포 아파트는 다시금 사람 사는 소리로 채워졌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드러누워 막장 드라마를 틀어놓는 소리도 아니었고 남편이 새벽에 술에 취해 현관에 구두를 팽개치는 소리도 아니었다. 이삿짐 센터 기사가 새 냉장고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스패너를 조이는 경쾌한 금속성이었다. 서윤진은 주방 문가에 기대서서 가폐송된 새 양문형 냉장고가 자기 자리를 찾아 쏙 들어가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부시게 하얀 메탈 바디에는 아직 보호 필름이 그대로 덮여 있었고 문짝에는 어떤 유치한 스티커도 덕지덕지 붙어 있지 않았다. 기사가 수평을 꼼꼼히 확인한 뒤 태블릿을 내밀었다. 고객님, 여기 인수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윤진이 정자체로 사인을 했다. 서윤진. 그 이름 앞에 최씨 집안 며느리라는 수식어는 영원히 삭제되었다. 거실에서는 새 텔레비전이 정오 뉴스를 조용히 송출하고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법원의 이혼 판결문과 단독 명의로 변경된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아파트 소유권은 온전히 서윤진에게 넘어왔고 이혼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상간녀와 남편에 대한 위자료는 일시불로 입금되었다. 남은 대출금 잔액은 전적으로 남편이 책임지고 갚아나가기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물론 이 평화가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지루한 서류 보정 명령, 결렬된 조정기일, 상대측 변호사의 치졸한 흠집내기와 위자료 깎아내리기, 남편이 새벽마다 보내온 구질구질하고 의미 없는 문자 폭탄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긴 싸움의 시간 동안 친정엄마는 묵묵히 법원 복도를 지켰다. 자동 판매기에서 따뜻한 캔 커피 2개를 뽑아 건네며 엄마는 항상 짧고 단단하게 말했다.
서두를 것 없어. 천천히 해. 그렇게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디딘 끝에 결국 이곳까지 도달한 것이다. 친정엄마 서순자가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한 그릇을 들고 나와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식기 전에 얼른 먹어. 엄마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오늘이 내 진짜 생일은 아니지만 생일보다 훨씬 더 새로 태어난 날이니까. 서윤진이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은 평소보다 약간 짭짤했다. 엄마가 국물 맛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어이구, 간장을 너무 많이 넣었네. 서윤진은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는 환하게 웃었다. 내 입엔 딱 좋은데 뭐. 엄마는 딸의 미소를 보며 더 이상 타박하지 않았다. 현관 옆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종이 상자 몇 개가 쌓여 있었다. 상자 겉면에는 굵은 매직으로 서윤진 개인 물품이라고 적혀 있었다. 반년 전 이 집에서 전쟁을 치르듯 짐을 뺄 때 휘갈겼었던 그 글씨가 이제는 승전보처럼 그녀와 함께 당당히 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식사를 마친 엄마가 허리를 굽혀 상자 하나를 뜯기 시작했다. 이건 어디다 둘까? 엄마가 물었다. 서윤진이 다가가 보니 상자 안에는 금영주 소미불이 얌전히 들어 있었다. 하얀 부직포 가방 겉면에 엄마가 꾹꾹 눌러 써주었던 윤진의 이름표가 세월에 쓸려 약간 희미해져 있었다. 서윤진이 두 손으로 이불 가방을 받아 들었다. 안방에 둘게. 엄마가 그녀의 뒤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왔다. 안방에는 고급스러운 원목 침대 프레임이 새로 놓였고 칙칙했던 커튼도 화사한 아이보리 톤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윤진은 부직포 가방 지퍼를 열어 이불을 꺼내 침대 위에 훌훌 펼쳤다.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탓에 묵은 솜냄새가 옅게 났지만 그 어떤 냄새보다 포근하고 깨끗했다. 엄마는 침대맡에 서서 주름진 이불보를 조심스레 손바닥으로 쓸어 폈다. 옛날에 이거 사주면서 내 시어머니가 혹여나 촌스럽다고 흉보지 않을까 속으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른다. 엄마가 나지막하게 털어놓았다. 서윤진은 이불 반대쪽 모서리를 팽팽하게 당겨 맞췄다. 이제 그딴 소리 짓거릴 사람 아무도 없어. 엄마의 손길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이불 표면을 탁탁 두드리며 씩 웃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구청에서 보낸 지적도 보안 서류 등기 우편이었다. 서윤진이 현관으로 나가 서명을 마쳤다. 도어록이 닫히며 삐리릭 하는 경쾌한 알림음을 냈고 작은 액정 화면에는 등록된 사용자 한 명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엄마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빈 박스 안에서 그 너덜너덜해진 스티커 사진을 떼어내고 있었다. 옛날 냉장고 문짝에 붙어 있다가 이사 과정에서 뜯겨나온 그 스티커 사진 속에는 두 남녀의 가식적인 웃음이 희미하게 빛바랜 채 엉겨 있었다. 엄마가 그 스티커를 만지작거리며 턱끝으로 가리켰다. 이거 어떡할까? 서윤진은 한 번 쓱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건네받지도 당장 쓰레기통에 쳐넣으라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 서류 봉투에 넣어놔. 그녀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이혼 판결문 옆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거실 테이블 위 서류 봉투 안에 그 잡동사니를 쑤셔 넣었다. 찰칵 하고 봉투에 쇠장식이 잠기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주방에서는 새 냉장고가 본격적으로 냉기를 뿜어내며 기분 좋은 백색 소음을 내기 시작했다. 서윤진이 다가가 냉장고 문짝의 투명한 보호 필름을 조심스럽게 벗겨내기 시작했다. 찌지직, 얇은 비닐이 매끄러운 메탈 표면에서 벗겨지는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옆에선 엄마가 그 벗겨진 비닐을 돌돌 말아 쓰레기 봉투에 꾹꾹 눌러 담았다. 보호 필름을 완전히 벗겨낸 냉장고 문짝은 너무나 맑고 투명해서 두 모녀의 옅은 미소가 거울처럼 반사되어 보였다. 서윤진이 냉장고 문을 열고 엄마가 바리바리 싸온 반찬통들을 층층이 채워 넣었다. 첫 번째 칸 오른쪽 구석은 일부러 널찍하게 비워두었다. 엄마가 물었다. 저 공간은 왜 비워둬? 서윤진이 냉장고 문을 부드럽게 닫으며 대답했다. 내일 퇴근길에 백화점 식품관 들러서 싱싱한 완도산 미역 좀 사오려고. 다음번 미역국은 내가 제대로 끓여줄게. 엄마는 한참 동안 딸의 맑은 눈동자를 쳐다보더니 싱크대 위에 올려둔 빈 반찬통을 쓱 밀어주었다. 그럼 국간장 간 맞추는 것도
이제 내가 알아서 해라. 서윤지는 그 빈 통을 받아 들고 싱크대 볼에 내려놓았다. 거실의 텔레비전 화면은 다음 뉴스 특보로 넘어갔고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현관의 도어록은 굳건하게 잠긴 채 고요했다. 아무도 엉뚱한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걷어차지 않았고 수화기 너머로 다 가족끼리 왜 이래라며 구차하게 매달리는 목소리도 없었다. 서윤지는 그 빈 반찬통을 뽀드득 소리가 나도록 깨끗이 씻어 식기 건조대 위에 뒤집어 엎어놓았다. 엄마가 옆에서 빳빳하게 마른 행주를 건네주자 그녀는 그것을 받아 싱크대 가장자리에 튄 물기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아주 말끔하게 닦아냈다. 엔드.